세계사 수능 특강 7강 개념 4. 자, 이제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로마에서의 핵심은 로마 공화정기인가 아니면 로마 제정기인가 라는 그 사건입니다. 공화정기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바로 이 포에니 전쟁을 전후로 한 전후 상황의 변화이고요. 로마 제정기에서 자주 나온 건 바로 주요한 황제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옥타비아누스였고요. 두 번째는 중흥을 일으킨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그러면 공화정부터 보도록 할게요. 로마도 처음 시작은 왕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길게 가진 않았지만 이게 공화정으로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중장보병으로 평민들이 무장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평민권이 점차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성산 철수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이 평민들이 성산으로 철수하고 출정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 그 결과로 얻어낸 것은 호민관직을 설치하는 것과 평민회, 평민들만의 민회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 이후로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12표법이 만들어지고요. 집정관 2명 중에서 1명을 평민에서 반드시 선출해야 되는 리키니우스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호르텐시우스법은 평민의 결의도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든 거죠. 평민의 입법권이 인정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로마는 귀족과 평민의 대립을 잘 완화시켜서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을 하게 돼요. 이 공화정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포에니 전쟁이 그 다음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페니키아의 식민도시였던 거죠. 카르타고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무려 서지중해 패권을 두고 싸우게 되는 건데요. 세 차례에 걸쳐서 카르타고가 완전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카르타고와 그가 갖고 있었던 시칠리아 등 여러 섬들을 속주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후까지도 속주로 만드는 것은 로마의 식민도시 지배의 원칙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공화정이 이렇게 전성기에 이르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게 됩니다. 그 부작용이 정말 참 잘 나와요. 전쟁에 참가하게 됐던 자영농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몰락하게 되고 이제 속주로부터 노예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농장이 라티푼디움이라고 해요. 이것이 성행하면서 로마 사회 기반부터 조금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있는 자들은 땅을 어마어마하게 갖는 거고 자영농들이 몰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족 출신이긴 하지만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가이우스 그라쿠스 두 형제가 개혁에 나서게 되죠. 유력자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농지법, 그리고 곡물을 빈민들에게 나눠주는 곡물법을 제안을 했으나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 귀족들의 반발을 사요. 그래서 형제 중 한 명은 암살당하고요.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라쿠스 개혁은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실패를 한 거게 되죠. 근데 그라쿠스 개혁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귀족들을 옹호하는 귀족파와 평민들을 옹호하는 평민파의 갈등이 엄청 심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피해 숙청이 정말 많이 일어나게 돼요. 마리우스라든가 술라라든가 이런 장군 출신, 군인 출신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로마가 정말 힘들어지게 되죠. 그 와중에 노예 검투사인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한 게 삼두 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명이서 함께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건데요. 1차 삼두 정치를 이끌어 나갔던 사람은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여기에 크라수스, 그리고 폼페이우스입니다. 이제 크라수스는 빨리 이 3두에서 조금 탈락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 최후의 경쟁자로 남았던 인물은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입니다. 폼페이우스가 원론의 힘을 입고 카이사르를 제거하려고 했으나 카이사르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집정관, 독재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살해당하고 난 다음에 2차 삼두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와 그리고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인데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연합을 했던 안토니우스를 결국엔 제거를 하고 최후의 승자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모든 재정권과 군사권과 모든 권한을 갖게 되어 위기에 빠진 그런 로마를 구했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BC 31년 악티움 해전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 사이에 전투였으나 결국에는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이제 로마 공화정은 옷을 갈아입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수특으로 가겠습니다. 네, 수특 72쪽입니다. 로마가 기원전 8세기 중엽에 테베레강 하류에서 도시국가로 건설이 됩니다. 주변 땅들을 다 넓혀가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로마도 왕정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귀족들이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는데 로마 공화정은 권력의 분산을 잘 도모하고 있어요. 집정관이 2명이고요. 그다음에 원로원이 있고요. 민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공업 발달로 점차 평민이 부유해지게 되면서 중장보병으로 무장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정치적인 권리를 요구를 하게 되면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료 플러스로 가서 호민관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 한번 봅시다. 호민관은 원로원 의사당에 들어갈 수 없었대요. 그렇지만 의사당 문 앞에 앉아 원로원의 결정을 꼼꼼히 검토했고 자신들이 승인할 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비토라고 하는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집정관이 명령을 했어도 호민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호민관의 지위에서 개혁을 하려는 시도가 참 많았습니다. 그라쿠스 형제 역시 호민관으로 출마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C라는 문자가 원로원의 포고문에 북이 되는 것이 관습이었는데요. 호민관들이 포고문을 확인했음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호민관이 평민을 위해 감시를 계속하고 정모관들을 억제하였는데 전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결국 로마는 이렇게 평민권의 성장을 바탕으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포에니 전쟁은 1, 2, 3차에 걸쳤는데 이 전쟁 기간 동안 주인공이 될 만한 인물들이 2명이 있어요. 카르타고의 이제 유명한 장수인 한니발이죠. 한니발의 코끼리 부대가 알프스를 넘어서 온 사실은 참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로마에도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2인물이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를 배경으로 이제 유명한 전투를 남깁니다. 칸나 전투라든지 자마 전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결국에는 서지중해 패권을 로마가 다 장악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로마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까지 정복하면서 지중해를 품게 되는 겁니다. 로마 공화정의 위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라티푼디움과 자영농 몰락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자영농들은 도시 빈민이 되는 거죠. 이들은 이제 로마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이런 몰락하는 도시 빈민들에게 로마는 계속해서 빵과 서커스 로 정치에 관심을 돌리게 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됩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2가지 기억합시다. 농지법은 유력자의 대토지 점유를 크기를 제한을 하는 거고요. 곡물법은 빈민들에게 값싼 곡물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정치적 혼란은 계속됐고요. 스파르타쿠스의 난등, 결국에 삼두 정치의 끝은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